백화점 폭탄 테러 사건이 일단락된 지 며칠. 강화경찰서 강력 1팀 사무실은 오랜만에 조용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조용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진희수만 빼고. 팀장님. 진희수가 주혜라의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주혜라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았다. 왜? 오늘 일정 있어요? 있지. 뭔데요? 너 안 따라오는 일정. 그건 일정이 아니라 차별인데. 맞아. 주혜라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최경진이 옆에서 웃음을 참았다. 그때 진희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유성원. 진희수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다. 성원이? 전화를 받자 유성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오늘 시간 돼? 왜? 내 귀국 전시회 오늘이야. 진희수는 주혜라를 힐끗 바라봤다. 나 바쁜데. 누가 보면 강력 1팀이 4개인 경호팀인 줄 알겠다. 진희수는 곧바로 말을 바꿨다. 몇 시? 그날 저녁. 서울 한복판의 초대형 미술관. 유성원의 귀국 전시회는 도시 전체가 화제로 삼을 만큼 화려했다. 새하얀 전시장 천장에서 쏟아지는 조명 아래 기괴하게 뒤틀린 형상의 조각품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들었다. 진희수는 턱시도 재킷 단추를 채우며 전시장에 들어섰다. 오랜만에 마주한 성원의 무대였다. 형, 와줘서 고마워요. 성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내 작품 보러 안 오면 섭섭하지. 이수가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하지만 그 여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전시장 안쪽 커다란 청동 조각 뒤편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이 밀려나오는 사이 이수와 헤라가 동시에 몸을 날렸다. 조각 아래 낯선 남자의 시신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널브러져 있었다. 마치 조각의 일부처럼 팔다리가 기이하게 꺾인 채였다. 이건 내 작품이 아니야. 성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그의 얼굴에 처음 보는 동요가 스쳤다. 현장 통제해. 헤라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하며 전시장 출입구를 봉쇄시켰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이수는 조심스레 시신 주변을 살폈다. 뒤틀린 자세, 청동과 대비되는 창백한 피부, 조각가만이 알법한 정교한 배치. 이 조각 내가 아는 스타일이야. 이수가 미간을 좁히며 중얼거렸다.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작품처럼 꾸며낸 범죄였다. 전시장을 나서는 성원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이수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한켠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같은 날 늦은 밤 강력 1팀은 해외로 도피하려는 마약 유통 조직의 핵심 인물을 검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기체 안 박준영이 좌석 아래에서 낯선 배낭을 발견했다. 이수야 이거. 배낭 안에는 조악하게 만들어진 사제폭탄이 타이머와 함께 째깍거리고 있었다. 이수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으려는 순간 헤라가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손대지 마. 이번엔 진짜 죽는다. 기내는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헤라는 침착하게 배선을 살피며 최경진에게 관제탑과 교신을 지시했다. 이수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손전등을 비추며 그녀를 도왔다. 초 단위로 줄어드는 타이머, 손끝의 떨림, 기체 안을 가득 메운 침묵. 마침내 헤라가 배선 하나를 끊어내자 타이머는 3에서 멈춰섰다. 이수가 겨우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팀장님 방금 그거 완전 멋있었어요. 멋있을 상황이었니? 헤라가 쏘아붙였지만 그녀의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이수는 UBS 미디어 그룹 정태선 회장의 은밀한 호출을 받았다. 회장의 집사 황종수가 조용히 안내한 자리에서 정태선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내 아들을 지켜줘. 대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주겠다.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쫓고 있는 사건, 그 뿌리에 우리 그룹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넌 이미 짐작하고 있잖니. 정태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래를 강요하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수가 잠시 흔들리는 사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헤라가 그를 몰아붙였다.
재벌끼리 딜하지 마. 넌 지금 형사야, 진희수. 알아요. 그런데 팀장님, 저 사람이 뭘 알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야. 한편 박준영과 최경진은 독자적으로 움직였다. 성원의 작업실에 잠입해 단서를 찾던 두 사람은 미로처럼 늘어선 기괴한 조각상들 사이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정체 모를 그림자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자 두 사람은 황급히 도망쳤지만 곧 좁은 통로에 갇히고 말았다.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슈퍼카 한 대가 작업실 셔터를 부수며 들이닥쳤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수가 씩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타이밍 죽이지. 세 사람을 태운 차가 어둠 속으로 질주한다. 다음 날 아침 이수의 휴대폰이 이상 작동을 일으켰다. SNS 계정이 해킹당한 채 화면 가득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재벌 형사님,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거의 동시에 도심 곳곳에서 연쇄 방화가 시작됐다는 신고가 쏟아졌다. 상황실 모니터에 화염에 휩싸인 건물들이 하나둘 떠오르자 헤라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곧장 특공복을 챙겨 입으며 현장으로 향했다. 혼란한 도심 한복판, 이수는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다. 유성원이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띤 채 그는 이수 앞에 천천히 다가섰다. 넌 영원히 잡을 수 없어. 그 말 속에 담긴 서늘함에 이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어릴 적부터 알아온 동생 같은 존재와 눈앞의 낯선 존재 사이의 간극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성원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성원은 대답 대신 조용히 웃기만 했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헤라가 무전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둘 다 수상해. 재벌 3세 둘 사이를 오가는 그녀의 눈빛에는 팀장으로서의 경계심이 짙게 배어 있었다. 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 한수그룹 최정훈 회장이 이수를 급히 불러들였다. 이번 사건은 우리 그룹과도 연결될 수 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번엔 돈으로 안 됩니다. 이수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지만 결국 그는 한수그룹의 비공개 정보망을 동원해 사건의 실마리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헤라의 표정에도 균열이 일었다. 오랫동안 쫓아온 그놈과 관련된 단서가 발견된 것이다. 자료를 넘기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다. 그 짧은 순간을 이수는 놓치지 않았다. 팀장님,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헤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이내 평소의 냉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돈과 백뿐이야.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날 밤 범인이 인지를 태운 채 도심을 가로질러 도주했다. 강력 1팀 전원이 비상 출동했고 이수는 곧장 헬기를 띄워 공중에서 도주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서치라이트가 어두운 도로 위를 훑고 차량의 궤적이 낱낱이 드러났다. 저기다. 이수가 무전으로 외쳤다. 헤라는 오토바이를 몰아 질주하는 차량 옆으로 바짝 붙었다. 창문을 부수고 몸을 던져 차량 안으로 뛰어든 그녀는 인질의 발밑에서 째까기는 폭탄을 발견했다. 흔들리는 차체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버텨. 조금만 더. 헬기 위에서 이수가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헤라의 손끝이 마지막 배선을 끊어냈다. 타이머가 멈추고 도주하던 차량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정지했다. 밤하늘 위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멈춰 선 차량을 비추었다. 인질은 무사했고 헤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에서 내렸다. 멀리서 착륙한 헬기 아래로 이수가 달려왔다. 괜찮아요? 헤라는 대답 대신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를 마주보았다. 경찰서로 복귀하는 차 안 이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팀장님, 아까 그 순간 무서웠어요? 헤라는 창밖을 응시한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로 위로 그녀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무서웠지.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그녀가 낮게 말했다. 내가 놓친 순간 누군가 대신 죽는 거. 이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늘 여유롭고 능청스럽던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오래된 상처의 그림자를 본 기분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박준영과 최경진이 초조한 얼굴로 두 사람을 맞았다.
최경진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다급히 말했다. 팀장님, 이수 형님. 이거 좀 보세요. 화면에는 방금 전 도심 추격전 장면이 실시간으로 편집되어 SNS에 올라와 있었다. 마치 누군가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촬영한 것처럼 각도가 지나치게 정교했다. 영상 말미 화면 구석에 작은 자막 하나가 떠올랐다. 다음 무대는 더 화려할 거야. 이거 생중계였다는 거잖아. 현장에 범인이 있었다는 소리야. 해라는 말없이 화면을 노려보다 이내 낮게 중얼거렸다. 무대라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럼 이번엔 우리가 그 무대를 먼저 찾아내야겠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는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핑무 비박.